자, 교재는 44페이지고요. 거기 네모 4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예, 거기에다 좀 적어주실 게 많아요. 감가상각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네, 자, 거기에다가 회차 좀 적어주세요. 네모 5번 옆에다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옆에다가요. 자, 97회 4. 그 다음에 98회 4. 그 다음에 특별 100회 3. 그 다음에 특별 100회 4. 그다음 101회 4. 다시 한번 97회 4, 98회 4, 특별 100회 3, 특별 101회 4, 101회 4. 이게 감가상각 전반에 걸쳐서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44페이지 맨 아래쪽 가시면 표 있죠, 여러분들. 44페이지 맨 아래에 가시면 표 있을 거예요. 표에서 거기 정률법 보이세요? 정률법? 거기에 정률법에다가요, 특별 102, 특별 102회. 자, 특별 102회 몇 번이라고 적으시면 3번. 특별 102회 3번. 자, 그리고 그 정률법 아래 보시면 혹시 연수학계법이라고 해서 연수학계법? 연수학계법이라고 보이시죠? 거기 연수학계법에다가 100회 6. 100회 6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네, 보시면 감가상각은 여러분 실기는 쉬워요. 실기는 쉽기 때문에 거의 다 안 나왔고요. 정말 이거는 주구장창 내요, 여러분들. 계산 문제도 잘 내고 말 문제 잘 내고. 자, 보시죠. 자, 일단 이제 세 번째 자동 결산이 나오는데 그 세 번째 자동 결산이 뭐냐면 유형 자산하고 무형 자산의 상각입니다. 감가상각. 자, 얘가 자동 결산이다라는 거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아까 우리 문제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동 결산이 훨씬 시간이 절약이 되니까요. 외워주시고. 자, 그러면 감가상각이 뭐냐 좀 해보면 여러분들 기계를요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의 5년이 내용연수다라고 했죠. 근데 그 내용연수라는 건 회계에서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기계 장치를 5년 사용하면 기계를 사용하지 못할 것 같다 그 의미가 아니라요. 기계 장치가 5년 동안 나한테 제품을 만들어내서 수익을 안겨줄 것 같다라고 내가 추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5년은 내가 수익을 얻는 기간이 5년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기계를 해당 유형 자산을 활용해 가지고요. 그렇죠? 그럼 수익이 5년 동안 잡히니까 비용도 5년 동안 나누어서 잡혀야 되겠죠. 우리 비용은 수익 따라다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으로 나온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 기간이 수익을 얻는 기간이죠. 나한테 수익을 안겨주는 기간이니까 얘를 비용으로 해당 5년 동안 분배를 해줘야 된다라는 논리를 씁니다. 일단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자, 그랬을 때 우리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이렇게 총 3가지고요. 이 3가지를 여러분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일단 취득가액은 패스. 이미 했으니까 설명, 생략. 자, 그 다음에 잔존가치인데요. 여러분 잔존이라는 게 남아있는 걸 잔존한다라고 하죠. 그럼 해석하면 이 잔존가치는 내용연수가 끝나요. 기계장치가 만약에 내용연수가 5년이래요. 그러면 5년 다 사용하고 외부에 처분할 때는 한 푼도 못 받아요. 좀 고물상에 팔아도 건질 수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그 유형 자산을 다 사용하고도 외부에 판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우리가 잔존가치다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조심하실 게 내가 추정하는 거예요. 5년 사용할 것 같다라고 추정하는 거지 실제로 5년을 사용할지 말지는 주문이 많이 들어오냐 적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얘는 실제가 아니라 예상이다라는 거 좀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고 예상되는 사용기간 됐죠? 자, 일단 감가상각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용어 설명이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요놈 식이에요. 그럼 감가상각비 아까로 따지면 20만 원 어떻게 계산할 건데? 그죠? 그래서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방법이 총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그러면 이 5가지에 대해서 제가 첫 3개는 색깔을 넣었죠. 근데 나머지 2개는 색깔 안 넣었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 문제는 다 나와요. 됐죠? 대신에 제가 색깔 넣은 건 이건 계산 문제까지 되니까 암기해 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요. 됐죠? 꼭 암기해 주세요. 꼭 암기 해보자. 현실에서 많이 써서 그래. 특히 위에 있는 2가지는 진짜 많이 쓰거든요. 정액법, 정률법. 자, 일단 여러분들 정액법은 뭐냐면 정액제 요금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매년 똑같은 금액을 계속 감가상각을 하는 게 정액법이에요. 자, 한번 사례를 들어보죠. 정액법. 여기에서 사례는요. 이렇게 좀 들게요. 자,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 취득원가가 100원,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3년, 단종가치는 10원. 요거 가지고 좀 사례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100원 주고 샀고 앞으로 3년 동안 사용할 것 같대요. 사용할 것 같고 잔존가치 우리가 3년 동안 다 사용하고도 외부에 판다면 내가 10원은 받아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죠? 요 취득 원가는 1월 1일에 취득했다라고 가정. 그리고 아까 감가상각은 자동 결산이니까 원칙이 몇 월 며칠 날 한다는 거예요. 12월 30일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정액법. 그럼 대입을 하면 정액법은 2023년 12월 31일 날 이제 1년 사용했죠. 2023년 1월 1일 날 취득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그럼 1년 사용하면 1년 감가상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자, 취득원가는 100원에다가 잔존가치를 뺍니다. 외워주셔야 돼, 공식. 공식 안 외우시면 시험에 쓸모없는 문제 막 떠줘줍니다, 여러분. 낚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요. 빼고 내용연수로 나눠버려요. 그럼 지금 내용연수는 3년이잖아요. 3년 하면 2023년 12월 31일에 감가상각될 금액은 30원이 나와요. 여기까지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2024년 12월 31일도 같은 공식 쓰겠죠. 어차피 변하는 건 없으니까요. 얘도 똑같이 해서 30원. 2025년 12월 31일도 똑같이 30원. 그러니까 매년 30원씩 계속 3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용어를 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가끔씩 용어 나올 때 있거든요. 개정 광고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게 여기에서는 90원이죠. 방금 사례에서는요. 그럼 이 90원은 3년 동안 감가상각할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3년 동안 총 90원 감가상각해야죠. 그래서 얘가 감가상각할 대상이 되는 금액이 90원이다 라고 해서 우리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걸 감가상각할 대상이 되는 금액 줄여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다 라고 지칭을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률법.
자, 여러분 정률법은 뭐냐면 정률법은 우리가 일정한 율이 정해져 있어요. 삼각을 하기 위한 율이 정해져 있는 걸 우리가 정률법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정률법은 보시면 잔존가치를 빼지 않죠. 보시면 감가상각비가 쌓여져 있는 금액을 빼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에 정률법 계산하세요라고 하면서 잔존가치 던져주거든요. 그건 일명 낚시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색깔 있는 건 계산식을 여러분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에는 필요한 자료만 절대 던져주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시험은 좀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삼각률이 정해져 있어요. 이걸 제가 가정할게요. 얘를 삼각률을요 0.5라고 요 삼각률을 0.5라고 가정입니다. 가정. 실제로 요 정률법의 삼각률은 인간이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엑셀의 도움을 받거나 어떤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각률은 정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계산 문제에서는 줘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계산 문제에서는 줍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해보죠, 좀. 네. 자, 2023년 12월 31일에 취득원가는 100원이고요.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야죠.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지금 처음 감가상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예요? 0이에요, 무조건. 맞죠? 감가상각 누계액은요, 감가상각하는 첫째 연도에는 쌓여져 있는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동의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빼기 0. 빼기 0. 알죠? 그리고 시험에서 막 내용연수 던져주는 내용연수 여기에 3년 막 이렇게. 알죠? 파닥파닥. 뭐냐면 정률법 삼각률 곱하기 내용연수 안 나와요. 알죠?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에는 막 떨어지게 주거든요, 막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0.5. 이렇게 하면 우리가 2023년도에 감가상각할 금액은 50원이 나옵니다. 되셨는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24년 12월 30일 또 감가상각 해야죠. 두 번째 감가상각. 자, 취득원가는 100원. 자, 이제 감가상각비가 얼마 쌓여져 있어, 이제. 그렇죠. 50원 했으니까 50원은 쌓여져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50원 곱하기 또 0.5를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얘가 아마 25원, 25원이구나. 25원이 나옵니다. 알죠? 25원. 자, 그리고 마지막, 아이고, 좀 칸이 모자르긴 한데, 2025년 12월 30일 세 번째 감가상각 해야죠. 이때는 100원에서 얼마 빼요? 그렇죠. 누적액을 빼는 거니까 더한 쌓여져 있는 게 75원이란 말이에요. 동의되세요? 그래서 여기에 75 해서 여기 다시 0.5를 하면 대략 한 12.5 나옵니다. 정확한 거 아니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로 저 보시면 자, 얘도 내용연수 3년 동안 총 90원까죠. 그리고 실제로 얘도 실제로 정교하게 하면 3년 동안 90원 까는 거 똑같아요. 왜냐하면 3년이 지나더라도 10원은 장부에 남겨놔야 되잖아요. 10원은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3년 동안 총 감가상각할 금액은 90원이 맞아요.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대신에 매년 같은 금액을 감가상각할 거니 다른 금액을 할 거니까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총 감가상각 금액은 똑같아요. 총 3년 동안. 표정이 안 좋으신데? 자, 그러면 정률법 문제는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맡겨볼게요. 그 정률법이 102회였죠? 어디로 가주시냐면 네, 335. 335. 335페이지의 3번입니다.
335페이지에 3번. 자, 여러분 계산기 있으셔야 되겠죠? 회계하실 때 가끔씩 여러분 회계하시기 전에 뭐 자격증 공부 다른 거 하셨던 분들 아마 선생님 계산기를 가지고 가는 게 맞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다른 시험은 계산기 들고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던데 저 예전에 대한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있죠? 거기에서 회계 관련 시험 뺀 나머지는 계산기 금지예요. 그렇죠. 계산기 꺼내면 난리 납니다. 우리 시험 말고. 그렇죠. 근데 우리 시험은 계산기를 안 꺼내면 계산기 쳐다봐요. 좀, 제가 머리가 비상한가? 감사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쟁터에 총 가지고 가는 거 똑같아요. 회계 계산기 없으시면 전쟁터에 맨몸으로 나가 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갑자기, 예. 한 2만 원 정도. 이쁜 것도 되게 많아. 예전에는 검은색밖에 없어가지고, 진짜 별로였는데, 요즘 막, 예. 분홍색도 있고요. 파란색도 있고 되게 이쁜 거 많아요. 네, 술만 좀 줄이세요. 여러분 줄이시면 살 수 있어요. 네. 자, 보시죠. 자, 지금 정률법이잖아요. 여기 정률법이니까 여기에서 쓸모없는 게 요놈 시킵니다. 요 잔존가치 무쓸모. 맞죠? 그 다음에 뭐 내용연수도 엄밀히 얘기하면 삼각률 구할 때 쓰이지만 지금은 무쓸모입니다.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쓸모없는 걸 던져준단 말이에요. 됐죠?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가 취득원가에서 정률법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겠죠? 676만 5천 원. 여기에다가 상각률 0.451.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답이 분명히 더럽게 나와야 돼, 더럽게. 알죠? 답이 아마 3번일 거예요. 맞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요. 넘어갑니다. 어차피 문제 많으니까. 자, 이제는 세 번째. 자, 연수합계법 할게요. 연수합계법. 자, 얘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연도의 수를 합계, 더하는 방법이다라는 뜻이에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수가 그러면 뭐예요? 내용연수잖아요. 그래서 여기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뺍니다. 그리고 일단 분자는 무시하시고 분모에 무조건 내용연수의 합계가 고정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여기 위에 있는 요 사례 가지고 설명할게요. 자, 일단 세 번째 연수합계법. 얘는 뭐로 할까요? 녹색으로 하죠. 어디다 해야지? 여기다 해야지. 네, 좀 쓸란이 있어서. 자, 연수합계법이에요. 연수합계. 자, 어떻게 하냐면 2023년 12월 31일에 일단 100원 빼기 10원. 여기까지 맞죠, 여러분들? 100 빼기 10. 여기에 분자가 무조건 1년도부터 문제에서 언급된 내용연수까지를 다 더합니다.
1부터 문제에서 언급된 내용연수까지 다 더한 게 무조건 분모예요. 그럼 지금 내용연수가 3년이잖아요. 그럼 1년부터 문제에서 언급된 3년까지 다 더하는 거예요. 그게 분모로 옵니다. 이렇게. 여기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예. 자. 그리고 2024년 12월 31일 100 빼기 10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2025년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용연수가 4년이면 분모에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건 고정인데요. 분자가 보시면 내용연수가 순차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역순이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역. 맞죠? 우리가 순차적으로 가려면 2023년 12월 30일은 감가상각하는 첫째 연도니까 1이 가는 게 맞죠? 그리고 2024년도는 감가상각하는 두 번째 연도니까 2가 가는 게 맞고요. 여기는 3이 가는 게 맞죠? 엄밀히 얘기하면. 이건 1, 2, 3 순차적으로 가는 거고요. 이해되세요? 이 순차적으로 가는 걸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역순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용연수 초창기에는 처음 내용수에는 가장 높은 숫자가 올라. 역순이니까. 1부터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3년부터 먼저 오는 겁니다. 아시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 때는 분자의 1, 그 다음에 세 번째 감가상각할 때는 3이 아니라 1, 이렇게 3, 2, 1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이해되세요? 만약에 내용연수가 4년이면 첫 번째 감가상각비는 분자의 4가 오고요. 두 번째 때는 3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조선말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그렇게 하면 2023년도에는 감가상각할 게 45, 두 번째 연도에는 30, 세 번째 연도에는 15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도 뭐예요? 감가상각을 총 똑같이 90원 하잖아요, 여러분들. 3년 동안. 그러지 않을까요? 맞을걸요? 계산하면? 저 믿으세요, 여러분들. 계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는 게 연수합계법입니다. 자, 그럼 얘도 아까 관련된 문제 있었죠? 100회였을 겁니다. 여기 있네. 361. 361페이지. 자, 361페이지에 6번. 361페이지에 6번. 부탁드릴게요. 361페이지 6번.
보시죠. 자, 문제 보시면 연수합계법이고요. 그리고 연수합계법에 의한 1차 연도니까요. 내용연수의 가장 분자의 높은 숫자 올라오면 되겠죠, 여러분들. 3.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자, 취득원가에서 우리 연수합계법은 잔존가치 빼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잔존가치가 취득원가의 10%라고 했으니까 600만 원이 잔존가치가 될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 분모는 무조건 1년도부터 문제에서 언급된 내용연수까지를 다 더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가장 높은 숫자가 올라야지 1이 아니라 3. 초창기 내용 첫 번째 연도는 가장 높은 숫자가 와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답이 4번일 거예요. 맞죠? 이렇게. 넘어갈게요. 1차 연도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 자, 이제 말 문제도 많이 냅니다. 계산 문제도 많이 내지, 말 문제도 많이 내요. 보시면. 자, 보실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한 게 정률법이고, 여기 연두색, 녹색으로 한 게 연수합계법이잖아요. 얘네들 보시면 내용연수 첫 번째 연도에 감가상각을 가장 많이 하죠. 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비가 점차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맞죠? 얘네들 특히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실제로. 저기요. 제가 이렇게 칸을 비워둔 이유가 요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얘네 특징. 자, 정률법 있죠? 그 다음에 이중체감법. 우리 이중체감법은 안 배웠지만 정률법의 상각률이 되게 정교하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정률법의 상각률이 정교하다라고 했었죠? 0.5는 제 가정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중체감법은요, 그냥 내용연수분의 1을 상각률로 보는 거예요. 야매 상각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계산 문제 안 나오니까 어차피 야매 상각률을 쓰든, 명품, 진퉁을 상각률을 쓰든 어차피 초기에 감가상각 많이 하는 건 똑같아요. 어차피. 그렇죠? 그래서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 얘네 공통점은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많이 하고 나중엔 적게 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 이 말은 나옵니다. 요 가로 안에는 잘 안 내는데 이 손가락 표시의 첫 번째 요건데요. 초기에 우리가 속된 말로 처음에 페달을 좀 여러분들 빨리 밟는 거죠. 거의 과속하는 거잖아요. 초기에 감가상각 많이 하니까. 알죠? 그래서 얘를 초기에 감가상각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가속상각법이라고 지칭을 해요. 나오는 말이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알죠? 이거. 자,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는 뭐를 진짜 잘 물어보냐 보실게요. 뭐를 진짜 잘 물어보냐면 이 정액법하고 정률법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업무에서는 요 두 개를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정액법하고 정률법을 비교하는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해요. 알죠? 그래서 요걸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나 요거. 자, 이거. 자, 취득 초기의 감가상각비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봅니다. 그럼 취득 초기는 내용연수 첫 번째 연도다라는 뜻이죠. 그때는 정률법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가상각비가 제일 커요. 정률법은 무조건 첫 해 연도에는 빼는 게 0이거든요. 무조건 0이에요, 무조건 0. 그래서 정률법이 취득 초기의 감가상각비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정액법이 제일 꼴찌예요. 정액법 매년 같은 금액 가는 거거든요. 초기에 페달을 가속하지 않아요. 그냥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알죠? 정률법은 초기에는 막 씩 달리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점차 줄이는 거고. 아시죠? 왜냐면 연속기법 비교하는 거 잘 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률법, 정액법 이렇게. 그죠? 절대 시험에서 취득 초기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되는가? 취득 초기의 감가상각비의 크기를 물어볼 때 절대 계산해서 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시간 아까워요. 요거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요거에 따라서.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비용하고 이익은 같이 놀아요? 달리 놀아요? 비용하고 이익. 달리 놀죠. 비용하고 이익은 반비례잖아요. 그렇죠? 비용이 높으면 이익은 떨어지고.
그렇죠? 비용이 낮아질수록 이익은 올라가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외우니까 이제 이익을 물어봐, 이익. 초기에는 비용이 정률법이 크죠? 그럼 취득 초기의 이익은 정률법이 제일 낮아요. 되시겠어요? 취득 초기의 비용을 가장 많이 잡잖아요. 정률법이. 그럼 취득 초기의 이익은 가장 떨어져요. 되세요? 이 두 개를 동시에 외우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비용 좀 알고 이건 반대로 돌리시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말 문제, 전체적인 말 문제 풀어볼게요. 감가상각비. 아, 여기 있다. 어디 있냐면 352. 352. 아이고, 오. 아, 일단 죄송해요. 369. 369. 369페이지에 3번. 369페이지 3번. 나머지는 뭐 숙제로 나갈 거니까 한 문제만 풀게요. 여러분 몇 번일까요? 에? 몇 번? 그렇죠. 2번 어떻게 하셨대? 2번입니다. 2번. 자, 일단 동그라미 1번. 여러분 조심하실 게 이거 나중에 무형자산 가서 할 거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그 감가상각은 취득한 시점부터 하는 게 아니라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한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 개소리지? 취득한 시점부터 하지 않고 사용 가능한 시점 같은 거 아니야? 다를 수도 있어요. 뭐냐면 들어보실게요. 자, 우리 회사가요. 기계장치를 3월 달에 샀어요. 3월 달에 샀어요. 이건 취득한 날이 3월이죠. 근데 우리가 특히 여러분들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 황사 때문에 좀 말이 많았었잖아요. 황사. 먼지 많아가지고. 기계가 먼지 진짜 많이 타거든요, 여러분들. 뭐 미세입자 이런 것도 들어가면 기계가 고장도 잘 나요. 그러다 보니까 3월 달에 사긴 했는데 3, 4월 달은 황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창고에 쑤셔갖고 다 비닐로 쌌어요. 됐죠? 그리고 이제 황사가 잠잠해지던 5월 달부터 실제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5월 달에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한다라는 거예요? 5월 달부터요, 여러분들. 맞죠? 3월 달부터 하지 않습니다요. 사용 가능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예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시험에 진짜 많이 낼 거예요. 다 감가상각은 취득 시점부터 한다고 틀립니다, 여러분들. 알죠? 그런 문제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앞으로. 알죠? 너무 하고. 자, 그다음 동그라미 2번은 뭐가 틀렸냐면 앞은 맞죠? 상각률이 정해져 있음으로 맞는 표현입니다. 뒤가 틀렸죠? 맞죠? 이건 도밀한 건 여러분 정액법이잖아요.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인데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을 동시에 취득했고 여기에서 철거라는 말이 없으니까 둘 다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토지는 감가상각 안 한다면서요. 그래서 건물만 하는 거 맞는 거예요? 오케이? 동그라미 4번은 지금 못해요. 나중에 원가회계를 배우셔야 이게 이해가 돼요. 알죠? 나중에 원가회계를 배우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까 그냥 맞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어차피 우리는 2번이 틀린 걸 명확하게 하시면 얘가 답이니까.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감가상각이 아까 자동결산이다라고 했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요거는 좀 실기로 할 거예요. 자, 요 감가상각비 실기 입력하는 방법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시험에서는 형태를 두 가지로 냅니다. 첫 번째, 아까 했던 그 재고자산처럼 감가상각비 일일이 다 줍니다. 5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줘요. 그러면 우리 서로 간에 해피한 문제. 그렇죠? 근데 어떻게 주냐면 아까처럼 그 계산 문제처럼 내고 그 다음에 그 실기로 옮겨 적는 거예요. 알죠? 막 정률법에 의해서 해서 뭐 취득일 며칠 막 이렇게 주고요. 너희들이 감가상각을 실기로 하세요라고 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나쁜 문제. 알죠? 그래서 공식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알죠? 자, 그리고 제가 차마 여기다 못 썼는데, 차마는 아니고 못 썼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앞으로 외우셔야 될, 반드시 외우셔야 될 이 공식은 감가상각비 1년치 구하는 겁니다. 그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2023년도 12월 1일에 샀대요. 기계장치를. 그럼 몇 개월 쓴 거예요? 12월 31일까지. 한 달 썼죠? 그러면 12분의 1을 다시 곱하셔야 됩니다. 1년치니까. 이 공식에다 다시 12분의 1 해야 우리가 감가상각이 한 달치 구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공식만 외우지 마시고 감가상각비 1년치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니라니까. 외워주시고, 알죠? 암기. 예. 깜빡했어요. 여기다 못 넣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자동결산을 감가상각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회계 2급과는 다르게 회계 1급부터는 공장까지 같이 내기 때문에 공장의 감가상각비와 본사의 감가상각비를 별도로 입력해 주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가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하죠. 여기에서 여기 빨간색 잘 보세요. 꼭 여러분들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감가상각비가 번호가 몇 번대인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여기 제가 레이저 포인트로 가리키는 요 감가상각비는 번호 앞에 몇 번대예요? 그렇죠. 500번대니까 이쪽은 어디 감가상각비? 500번대니까. 공장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여기 공장 건물부터 공장 비품의 감가상각비는 500번대라는 감가상각비 여기다 넣으시는 거고요.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으로 제가 박스 친 감가상각비는 818번이니까 본사잖아요. 그럼 아래에 있는 건 본사 건물부터 비품까지의 감가상각비 여기다 넣으시는 거예요. 알죠?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내용 잘 보셔야 돼요. 반드시. 알죠? 자, 여기 이제 실기가 있는데, 당연히 어려운 문제로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건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 좀 찾을게요. 문제 아까 봤었는데 어려운 문제. 여러분들 391페이지 가시 여기밖에 없구나. 391페이지. 자, 391페이지.
문제가 너무 없는데? 이거 그냥 여러분들 여기 보실래요? 그냥 이걸로 제가 이 문제는 썩 문제가 좋은 문제는 아니어가지고요. 회계 1급에서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어가지고요. 그냥 그건 좀 어렵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아, 이게 낫겠다. 그냥 여러분들 그 회사 지금 들어가 있는 게 983번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거 잡아줘요, 이거요. 여기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요거 입력 좀 부탁드려요. 요거.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요걸 입력해 주세요. 거의 98에 있는 문제는 써?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자세한 건 세무 1급 때 배우세요. 요 입력하는 방법은 실제로. 요거 입력하시면 돼요. 요거. 맞아요. 건물 차량음하고 비품 다 있죠, 거기에? 있다. 다행이네요. 없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게 좀 괜찮은 문제예요. 요런 문제는 좀 난이도 좀 약간 낮은 거. 감가상각비 얼마인지 계산하지 않고 주니까. 다 하셨나요? 좀 보실게요. 자, 지금 이제 결산이 요게 이제 문제 5번 유형 쪽이니까 결산 12월 31일자고요. 보시자마자 감가상각은 가급적 자동결산 권장.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냐? 그럼 보시자마자 감가상각 나오면 공장분사 구분해야지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 보시면 건물 영업부, 비품 영업부. 이쪽은 우리가 본사 쪽 감가상각비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차량 운반부는 공장 거고요. 구분해서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보면.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주의하실 게 여기가 500번대 감가상각비니까 여기 공장 쪽이란 말이에요. 동의되시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공장 거는 차량 운반부였죠, 여러분들? 맞죠? 그럼 여기에다가 넣으실 금액이 얼마냐면 560만 원이구나.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차량 운반부는 맞는데 요게 공짜 500번대다 이렇게.
이해되시는가요? 이렇게 넣으시는 거고, 그러니까 입력하는 곳만 알고 계시면 자동 결산이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있는데, 여기 감가상각비는 어디 거예요? 800번이니까. 여기는 여러분들 본사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쪽에는 본사 관련된 감가상각비만 라인을 맞춰가지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은 얼마냐면 1,500? 비품은 180. 이렇게 적어주시는 겁니다. 여기. 일단 800번대 고정시키셔야지. 본사 쪽이니까. 여기에 건물 1,500만 원, 비품 180만 원.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어렵진 않으시죠, 여러분들? 자, 됐습니다. 자, 오늘